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후기 전교육과정 해외 시작, 우리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과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자기소개서 첨삭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를 제출이 되어진다라는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꽤나 커다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의 원서를 쓰거나 서울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경우는 또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성균관대학교나 중앙대학교도 자기소개서가 부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12년 특례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자소서에 대한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남은 한 달 기간 동안 좀 분주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소개서가 부활되어진 이유가 있겠죠. 자기소개서가 부활된 이유는 12년 특례의 특성상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학생의 학업적 과정과 노력의 과정, 또 학과적 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전형에서는 이미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졌지만 12년 특례에 한하여 자기소개서가 부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자기소개서의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고, 자기소개서의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의 원서를 쓸 때 학업적인 부분이거나 아니면 학과적 적합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자기소개서의 작성과 자기소개서를 통하여 합격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자기소개서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자기소개서를 잘 준비한다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4학년도 후기 원서 접수 일정을 참고로 볼 때, 자,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원서 접수까지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죠. 그 기간 동안에 대학 학과 결정, 필요한 서류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추천서의 작성, 그 다음에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의 작성 등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가 부활되어지기 이전에서는 사실상 학력지표 중심의 선발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서류평가 전형에서는 학업적 역량이라든가 또는 공동체 역량 또는 지원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이렇게 진로 역량,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제일 중요한데 12년 특례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학업 역량이에요. IB 디플로마나 A레벨 성적이나 또 GPA 성적, 또 SAT나 AP라든가 또 공인화학 성적과 같은 이런 표준학력 지표의 중요성이 크고, 표준학력 지표의 중요성이 중요함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겠죠. GPA 성적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GPA 성적은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내에서의 학업적 충실도와 학업의 우수성을 보여줄 부분이지 다른 고등학교나 다른 나라의 고등학교 학생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죠. 이러다 보니까 12년 특례는 표준학력 지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자기소개서가 다시 부활되어짐에 따라서 결국 진로 역량이라는 파트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학업적 적합성이나 학업적 준비 정도가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를 쓸 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만약에 썼다면, 또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7가지 사항을 꼭 명심하시고 자기소개서 작성을 신경 써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대학의 자기소개서의 문항의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 질문에 맞게 글을 쓰고 있고, 이를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우수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자기소개서는 일기가 아니다. 과도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기소개서를 말 그대로 자기소개서,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설명하거나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다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생각과 주장들을 펼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결국 자기소개서는 너의 생각이나 너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얘기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의 활동과 경험을 기초로 한 본인의 배우고 느낀 점과 노력의 과정들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기소개서의 방향과는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소개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결과나 성취의 결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과정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네 번째 부분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가 막막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원하는 대학교의 홈페이지에서 인재상을 찾게 되고, 내가 지원하는 대학교의 홈페이지 학과의 커리큘럼이라든가 학과 소개, 또 졸업 후의 진로라든가 또 그 대학의 학과의 어떤 연구나 또는 해외 대학과의 연계 등과 관련이 되어진 대학 내의 프로그램들을 참고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절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썼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첫 번째,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따서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썼을 때의 문제점은, 자기소개서는 100% 자신만의 글이어야 하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의 글로 자기소개서를 채운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썼을 때는 다른 학생들의 자소서와 중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세 번째는 이렇게 글을 쓰는 학생들은 그만큼 역량이 부족한 학생들이 자신의 글에다가 남의 글을 채워넣는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결코 이렇게 쓰는 거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100% 자신의 경험과 노력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모님의 직업이라든가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또 부모님의 가르침이라든가 가정의 환경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 또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들을 간접적으로 강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런 거 결코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감점 요인에 해당이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안 좋은 거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독립성과 주체성이 결여되어 보이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약점을 피하지 말고 장점만을 자랑하려 하지 말자. 학생들이 글을 쓰다 보면은 모든 부분들을 완벽하게 채우는 학생들이 없죠. 자기소개서에서 요구하는 건 대략적으로 네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학업, 두 번째는 활동, 세 번째는 공동체 의식, 네 번째에 묻고자 하는 게 지원 동기와 그 다음에 입학 후의 학업 계획, 네 가지를 묻는데, 이 네 가지를 쓰다 보면 어떤 부분들은 본인의 강점이지만 어떤 부분들은 약점인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 학생들이 약점에 대해서 쓸만한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강점들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첫 번째 내용, 문항의 질문 내용에 맞지 않는 글을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글을 쓸 때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 진행하는 자기소개서 첨삭 프로세스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 하면,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줌을 이용해서 화상으로 진행할 거고, 국내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학원에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자기소개서 첨삭 전에 여러분들이 꼭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지원대학의 자기소개서 문항에 맞게 초안을 작성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안을 작성을 해야 자신만의 글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죠. 다른 사람이 대신 글을 써주는 과정으로 진행하게 되어지면 결국 본인의 경험이나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초안을 쓰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소개서의 초안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업 및 활동의 경험들을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제가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설계 구조를 짜게 될 거예요. 학생과의 미팅을 통해서 1번, 2번, 3번, 4번 문항에 어떤 내용의 글의 소재를 삼아서 글을 구성할 것인지, 또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 학과에서 실제 학생이 합격 가능성이 얼만큼 있는지에 따라서 글에서 어떤 내용들을 강조할지를 잡겠죠. 만약에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에 있어서 상향 지원이고 본인의 학업적인 부분이 결여가 되어져 있다면 학업적인 부분을 강조해야 될 거고, 만약에 지원하는 대학교에 있어서 제일 부족한 부분들이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적합성이 부족하다면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될 거고, 글을 쓰기 위해서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컨텐츠를 학생에게 제공해서 학생들이 초안을 작성하고 구조에 맞게 글을 쓰는데 문제가 없도록 도움을 드릴 거고요. 2번 정도 진행을 하고 나면 자기소개서는 거의 95% 완성이 되면서 처음에 썼던 초안과는 완전히 다른 글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첨삭 과정을 통해서 5%를 채우죠. 학생의 글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맞게끔 첨삭 선생님들이 배정이 돼서 글을 완성하는 과정이고, 요거는 대부분 다 이메일을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글이 완성이 되겠죠. 대략적으로 글은
자기소개서 설계 구조 2회, 첨삭과정 2회 통해서 한 총 4회 정도로 해서 글을 완성을 할 거고, 자기소개서를 의뢰하는 시기가 원서 접수 마감 시기에서 시간이 짧으면 당연히 이 구간은 좀 더 짧은 기간 동안에 임팩트 있게 글을 완성하도록 할 겁니다. 자기소개서를 완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합격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과정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이프리뷰 홈페이지에서 가시면 실제 합격생들의 자기소개서를 열람하실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아실 부분들은 하이프리뷰는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뿐만 아니라 또 일반적으로 의학계열의 편입학이나 아니면 의학계열 중에서 뭐 의전원이나 치전원의 자기소개서 또는 수시나 정시에서 자기소개서 첨삭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재외국민 12년 특례의 자기소개서의 첨삭 경험은 다른 업체에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컨텐츠와 그 다음에 실제 입시의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실제 합격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완성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2년 특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또 성균관대학교나 중앙대학교 등 자기소개서 첨삭 과정 또는 입시 컨설팅과 관련된 부분은 하이퍼리뷰에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